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즐겁게 해줄 주식오락관의 새 얼굴 MC 박수연입니다.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오늘은 개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은요, 폭우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곧 나올 CPI 지수 그리고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양지수 힘없이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건설주가 참 강했고요. 또 선박 발주량이 여전히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다라는 소식에 조선주들도 강했습니다. 여러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고민이 많아지시는 밤이실 것 같습니다. 연일 흐렸던 날처럼 계좌에 푸른 비가 내리고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시장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익의 여왕, 국내 유일의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쏟아진 폭우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비타민 같은 전략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트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 계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미다스 검색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하는 이 수익률표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다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보시다시피 추천해 주신 지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한일단조, PNT 그리고 첨보 벌써 수익률도 확실하게 나고 있는데요. PNT가 10%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H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 그런데도 5거래일 만에 23%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한일단조는 당일에 들어가서 당일의 수익을 실현한 종목으로요. 하루 만에 7%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HLB도 무려 30%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넥슨게임즈 그리고 인탑스, BH까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노랑톡방에 계셨던 분들 두 자릿수대의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대충 눈으로 계산만 해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다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저희 노랑톡방 안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공략법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직접 전달해 주십니다.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 전문가님의 신호에 따라서 매수, 매도 버튼 누르시기만 하시면 좀 전에 보셨던 그 수익률표 그대로 옮겨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방송 필살기 공략주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오락관 미다스 전문가님과 또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아까 우리 MC 박수, 저는 MC 박수라는 별명을 오자마자 협의하에 결정했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 폭우 맞았습니다. 양지수가 이제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 결국엔 장 마감까지 횡보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횡보한다. 시장이 횡보한다라는 건 뭐죠?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있죠? 지우개네. 자, 요즘에 자주 듣는 말.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은 관망세가 짙다. 자, 오늘 이렇게 관망세가 짙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 치마를 입고 온 게 괜히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오늘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노란톡 패밀리분들 또 이제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옛날부터 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막 경기 침체 우려가 오든 말든 막 증시 막 떡락을 하든 말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금리 인상했어요. 그런데도 그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냐 없냐가 오늘 나옵니다. 언제? 오늘 밤 9시 30분에. 예. 요게 나오는 날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글로벌 증시, 전 세계의 증시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짜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저는 이 시황적인 부분은 항상 이제 미디어 방송에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이제 미증시 열릴 때 이렇게 하는데 뭐 요런 시나리오는 우리 패밀리 분들만 들을 수 있게 물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황적인 부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하고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할게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의 미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최근 한 언제부터죠? 7월 달부터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미증시가 강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이제 바닥을 좀 지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활발하지 않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느는 것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느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호재였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거고 그 기점부터 오늘 저녁부터 9월 달에 FOMC 열리기 전까지의 향방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관망세가 짙었다. 내일부터는 시장의 향방이 나온다. 오늘 시장에서 시장 그렇게 막 주구장창 파란불에 굉장히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있죠. 자, 그거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자, 사우디의 원전 수주 프로젝트 이 뉴스랑 이런 걸 조금 자주 보셨으면은 오늘 그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옴시티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죠. 지금 무함마드 그 왕세자가 있어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방한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이 예정인데 거기에서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랑 원전 수주 프로젝트를 논의 중에 예정이 있어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가요. 엄청나요. 650조짜리예요. 건설 사업입니다. 자, 650조 이게 무슨 사업인데요? 서울의 44배에 달하는 지역에다가 도시를 하나 통째로 짓는 거예요. 2025년, 2030년 이렇게 이제 계획을 나눠서 650조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본 예산이요. 607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 예산이 607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650조짜리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와서 윤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 예정 중입니다. 요게 네옴시티고요. 요 네옴시티를 하면서 거기에 원전도 같이 짓자를 얘기를 하러 오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건설 테마랑 원전 섹터만 조금 이제 빨간불 좀 이제 상승 여력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건설을 봐야 될까요? 원전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원전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원전 봐야 됩니다. 건설은 아직 힘들어요. 왜? 일단 원자재. 거기다가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때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황기인가요? 호황기인가요? 지금 막 무언가를 새롭게 짓고 재개발에 막 뭔가 펌프질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어 있고 이 대체자산 시장 자체,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대부분의 대체자산 시장들이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하지만 원전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원전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목에서 계속해서 호재와 이슈가 터져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전, 자 이거를 기억하세요. 10월부터 11월, 10월 말에서 11월 초 요때 방한 예정이다. 요때 아마 원전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선가가 지금 20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지금 조선은 지금 배를 짓는 걸 뭘 지을까요? 우리 석유로 돌아가던 옛날 배 지을까요? 자, NLG선 짓겠죠? 요 판매, 요 선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올라갈까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이 코로나 때부터 있었던 공급난, 거기다가 원자재 값 상승. 그래서 조선가 이 배를 짓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20개월이나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구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선주들이 다 가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선 업계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 중인 종목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지저분한 횡보를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이 횡보하는 종목과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옥석가리기 충분히 해야 되고요. 재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거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지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거기다가 자 마지막 오늘도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올 때마다 고민을 해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종목을 이제 이 하반기에 이제 좀 흐름이 좋을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그 좋은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섹터 몇 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에너지 얘기야. 그게 아니라 갈 수 있는 섹터가 몇 개가 없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요. 이슈도 없습니다. 시장 체크 포인트도 사실 할 게 없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올해 들어서 강의 내용을 많이 갖고 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 시장에 이슈가 없어. 뜨는 종목도 개별주만 뜨고 이런 섹터가 뜨는 게 아니라 개별주가 떠버리면 저도 방송 나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날 잡고 그냥 강의 때려버리지. 주식 매매 어떻게 해야 돼? 종목 뭐가 중요해? 비중이 더 중요해. 이런 거. 자, 어찌됐든 오늘도 똑같이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봐야 된다. 사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좋고 중단기적으로 다 짧게 들고 가도 좋은데 저는 이제 시장이 언제 거꾸라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죠. 자, 어쨌든 요것 때문에 오늘은 다 떴어요. 원전, 수력, 풍력, 태양광 다 떴어요. 오늘은. 이게 왜 그래요? 특이 호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요게 섹터의 특징적인 게 없이 에너지 관련주는 다 뜬 거예요. 그 떴던 게 막 20% 막 이렇게 떴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데도 2, 3%씩이라도 또는 4, 5% 이런 식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가져왔어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그 두 가지 종목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단타적인 종목들. 저는 요즘에 아시죠? 시총이 몇 조짜리여도 단타칩니다. 아직은 시장이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시장 아니에요. 혹시나 여기서부터 뭐 내년까지 봐라. 이거는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짧게 욕심내지 않고 수익 실현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MC 박수 한번 불러볼게요. 네, MC 박수 나왔습니다. 오늘 미다스 전문가님이요. 관망세가 지쳤던 오늘의 시장 체크 그리고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지수의 이 금리 인상 결과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사우디 원전 수주 프로젝트 또 원전의 전반적인 시장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개별로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미리미리 이렇게 대응해 나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황도 전무적으로 또 배워가시고 또 옥석 가리기를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 수익률표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천해 주시지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입니다.
수익률은 높지만 보유 기간은 절대 길지가 않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한일단조, PNT, 첨보 벌써 수익률도 확실합니다. PNT가 10%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HL은 엉덩이가 참 무거운 종목인데 그런데도 5거래일 만에 23%의 수익률 쌓아주셨습니다. 한일단조는 당일에 들어가서 당일의 수익을 실현한 종목으로요. 하루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HLB는요, 무려 30%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넥슨게임즈, 인탑스, 그리고 BH까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대충 눈으로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미다스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하게 공략법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전달해 주십니다. 언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정말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드리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 안 보시면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많은 이 수익률 아마 보고만 계실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이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벌써 40분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공략법까지 직접 전달해 주시니까요. 매수 매도 터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다스 전문가님이 고민해서 가져오신 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첫 번째 필살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이 왔군요.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PD님이 시간을 아낍시다 라고 얘기해서 안에 우리 시황 거의 얘기도 못하고 자, 포인트도 짧게만 잡았어요. 자, 이제 알맹이 나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가죠. 뭐죠? 섹터 분석과 종목 그렇게 나가고 볼게요. 자, 시간이 없어요.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레벨이 어떻게 되죠? 우리 기본적인 알아도 한 번 더 들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훑고 갑시다. 자, 0부터 5레벨까지 있어요. 0, 1, 2, 그 다음에 3부터 5레벨까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의 단계가 차이가 뭐냐면요. 무슨 조건부 자동화, 부분 자동화, 아이 다 필요 없고 2레벨까지는 책임에 사고 났을 때 책임이 인간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게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도 인간은 계속 관여를 해야 돼요. 운전대를 잡고 있다든가 전방 주시를 한다든가. 그런데 3레벨부터는 책임이 시스템한테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우리나라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바로 책임을 시스템한테 줄 수 있는 법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국의 선전시는 지금 이미 자율주행 4레벨 허가했어요. 운행을. 4레벨이면요. 사람이 안 타도 돼요. 혼자, 이게 로보택시거든요. 실제 차 혼자 알아서 목적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가게끔. 그리고 탑승자가 혹시나 무슨 이렇게 의식을 잃거나 이런 식의 이것까지도 다 인식을 해서 갓길에 스스로 정차를 한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4레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 3레벨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차는 2레벨이에요. 왜 3레벨? 우리 지금 기술은 3레벨 이상도 갔죠. 왜 근데 지금 2레벨까지 못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선전시가 이번에 4레벨 허가를 해주면서 규제 완화를 했어요. 규제 완화가 결국엔 법 제정이죠. 법 제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레벨 4를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 말은 얘네들도 이 운전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율주행법을.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자율주행법을 제정을 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건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1위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미국? 중국?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미국, 중국 얘네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얘네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발빨라. 우리가 3위예요. 왜? 지금 현대차에서 그 이번에 이제 3레벨 준비 중이거든요. 3레벨 차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도 돼. 지난 6월에야 겨우 현대차가 강남에서 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한 번 했는데 이게 다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더뎌요. 미국하고 중국에 비해서. 근데 3위래. 작년에 미국하고 중국이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얘가 70억 달러. 중국은 5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작년에만. 자, 70억 달러, 50억 달러가 얼마예요? 자, 70억 달러는 9조 정도 되고요. 50억 달러는 한 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 투자했을까요? 우리나라. 3위인 이유가 있어요. 3위인 이유가. 자, 우리나라 정부가 27년까지 1조 1천억 투자한답니다. 자율주행에. 그리고 현대차 같은 민간 투자가 25년까지 1조 6천억 투자한대요. 보세요. 얘네 9조, 얘네 6조. 자, 우리나라는 정부든 민간 투자든 1조밖에 안 돼요. 당연히 3위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그 선전시가 자율주행의 메카예요. 선전시 자체를 자율주행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규제 완화, 모든 정책 집중 투자해서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업, 유럽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다 선전시로 몰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실증 시범 사업을 하려면 여기를 가야 돼. 우리나라도 물론 뭐 서울이랑 경기도 일부 지역에다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투자 규모도 이렇게 딸려. 근데 우리가 3위래. 얘네들은 작년부터 이미 9조, 6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떨까요? 투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제가 이걸 왜 이 현실을 얘기를 해드리냐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일단 첫 번째로 친미적 성향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미국의 어떤 정책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도 수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그 기조를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저 5위, 5, 6이면은 희망을 버려도 돼. 근데 우리 3위잖아요. 미국과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양산을 하겠다는 제품도 다 나와 있어. 법만 제정하면 돼요. 거기다가 투자 규모만 조금만 늘려줘도 빵빵 붙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이슈만 터지면 우리나라 주가 날아가죠. 관련주들. 왜 그래요? 그만큼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자율주행으로 지금 투자 만약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할까요? 지금 당장에는 에너지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갖고 가는 와중에도 자율주행, AI, 로봇 이쪽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들어가나요? TV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의 기본은 반도체입니다. 그게 바로 로봇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율주행하면 AI, AI 하면 로봇이죠. 청소기도 가전제품도 로봇이에요. 모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곡가를 봅시다. 작곡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창조를 하고 창의력을 가진 무언가 작품을 만드는 요즘 로봇 다 하죠. 로봇이 노래도 만들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실제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인간이 모델처럼 활동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은 퍼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지금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래서 로봇도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자율주행도 지금 계속 봐야 된다. 왜? 발전 단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났어요. 그 말은 뭐죠? 노다죠. 노다지. 아직 공개가 안 된, 아직 물망 위로 올라오지 않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봐야 되는
그리고 왜 지금부터 봐야 되냐?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의 호재만 받쳐줘도 순간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거기다가 지금 오늘 또 강세를 띄웠던 이유가 중국에서 선전시뿐만이 아니라 선전시가 메카라 그랬죠. 선전시뿐만이 아니라 우한, 충칭에 지금 운행이 예정이다. 이 말은 확대를 한다는 거죠. 확대. 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거 선전시에서 지금 포레벨 그 운행 허가 소식이 이번 달 소식이에요. 이번 달 소식인데 이번 달 지금 반절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한이랑 충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대부분 도시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투자 규모도 작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푸시를 안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은 끝났죠. 정부 투자나 어떤 이런 식의. 그런데 내년은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꺼집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드려야죠. 자, 종목은 뭐냐?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 자율주행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율주행을 지금 내년 것까지 보고 들어가요? 아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은 장기 투자할 때는 아닙니다. 자, 며칠, 몇 거래일 만에 시세 분출 나올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예요. 지금 반도체 섹터 어때요? 반도체 섹터 오늘 그냥 주장창 막 미끄러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반도체가 악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미국의 실적 우려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무슨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대기업들 있죠. 반도체 관련 대기업들이 자꾸 실적 전망을 하향한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막 다 같이 좀 강세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해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약한 이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시도 정책도 무언가도 미국 증시에서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커플링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전일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약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반도체 섹터가 약한 거예요. 악재가 아니에요. 그 반도체 섹터가 줄줄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실적 받쳐주고 기업 펀더멘탈 좋은 애들은 다시금 주가가 제자리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들 옥석 잘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회사는 반도체 칩을 설계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주로 납품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나 TV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이런 걸 설계를 해줍니다. IP 어쨌든 반도체 칩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어 있냐. 요거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지금 관련주로 속해져 있는 이유는 인텔의 자회사랑 연관이 깊어요. 인텔의 자회사가 이제 모비라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설계 자산을 공급합니다. 인텔 자회사에. 근데 이 회사가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칩으로 시장을 확대했구나 해서 자율주행 섹터로 관련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면 이 종목이 제가 얘기했죠.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이라고. 얘가 시총이 2천억이 안 돼요.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딱 터지기 직전 몇 거래일 전부터 지금 기관이 연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아무리 단타를 쳐도 저는 기관이 관심 없는 종목은 잘 안 봐요. 위험하니까. 위험해요. 스마트머니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강세를 보이는 게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다고 그때 주가 막 이랬고요. 2분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2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500%가 넘었고요. 순이익도 400%가 넘었어요. 근데 1, 2분기 모두 역대 최대예요. 그러면 올해 매출은 어떨까요?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예상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3분기 전망은 안 좋을까요? 아, 얘 1, 2분기만 돈 잘 벌 거고 3, 4분기 때는 돈 못 벌 거야. 과연 그럴까요? 얘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중국향입니다. 중국이랑 제가 얘기했죠. 미중 갈등에 지금 우리나라는 수혜를 바라보고 있다고. 중국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무언가를 납품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았던 애들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니까 아, 미국 기업 안 써. 다른 나라 기업 없어? 반도체 강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반도체 이제 소부장이나 반도체 부품 모든 반도체 관련들이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3분기, 하반기 때부터 중요한 게 미국향 지금 수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실적이 좋은 애들, 해외 매출 올리는 애들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환율 있잖아. 환율이 지금 완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주를 받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랑 순이익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좋은 애들이 지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얘는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애인데 하반기에 미국 것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전망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상 얘가 이제 창사 이후에 최대 실적이란 전망이 지금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지 안 돼요. 시총 2천억짜리라고 그랬어요. 요런 거 있을 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잠깐 이렇게 시세 분출하고 조정 오죠. 조정 옵니다. 모든 종목 올라가기만 하는 거 없고요. 내려가기만 하는 거 없어요. 이번에 올라갈 때 살짝 탑승했다가 조정 있을 때 좀 기다렸다가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힌트 우리 MC 박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MC 박수 나왔습니다. 미다스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3레벨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들어올 투자 때문에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의 호재만 발생을 하더라도 정말 터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수출 기업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또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라고 하셨는데요. 단타치기가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단타의 신이신데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정말 어떤 수익률을 가져다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 전문가님께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뵀잖아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이 제게 박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네. 제가 이 박수라는 별명을 초등학교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전문가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약간 네. 별명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제가 민 씨예요. 초등학생 때는 이제 약간 말장난으로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민만두라고 불렸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 특징을 따서 별명이 생기죠. 그때부터는 이제 외계인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상한 별명이 만두라는. 왜 외계인이라고? 아, 지금 성격이 중학생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학생이었죠. 제가 생각해봐도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왜 그런지 선생님한테 계속 이해를 시켜달라. 왜 이게 아니냐. 이걸 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었어가지고 네, 좀 정말 궁금증이 정말 많으셨던 학생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박수라는 별명 말고도 중학교 때 역시 그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애늙은이라는 그 별명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엄청 차분하셨나 보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말투랑 단어 때문에 또 그랬다라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할머니랑 좀 오래 이렇게 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단어랑 느낌이 좀 애 늙은이 같은 느낌이 풍겼나 봐요. 그래서 사투리랑 이런 걸 좀 아는데 전문가님은 사투리 좀 아세요? 저희 엄마가 목포 분이셔가지고 어.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면 저도 같이 쓰는데
서울 사람들은 저 사람 100% 전라도 사람이다 라고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저한테 너 그렇게 사투리 어색하게 쓸 거면 쓰지 말아라. 요렇게 하는 오히려 사투리 예. 쓰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고 자라다 보니까 어조만 배워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이 워밍업으로 좀 준비해온 힌트가 사투리랑 좀 관련이 있는데 네. 맞추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음. 첫 번째 첫 번째 힌트 드려볼게요. 네. 사투리 중에 빼다리 어떤 뜻인지 아세요? 빼다리. 뭐죠? 빼다리? 힌트 이 문장으로 드리면 빼다리 열려 있으니까 닫아봐 이렇게. 서랍? 피디님 배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랍. 서랍 맞아요. 아, 맞아요? 네, 피디님은 어. 배터리 그리고 전문가님은 역시 서랍이라고 서랍.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맞추시는데요. 처음 들었어요. 다음 힌트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 오니까 조심히 운전하고 차도 잘 받치고 와. 차도 받치고 와. 잘 받치고 와. 잘 주차하고 와. 맞아요. 이게 좀 이 어조로 지금 알아채는 네, 거죠? 맞아요. 저는 제가 처음 좀 쉽게 듣습니다. 내려고 약간 차 네. 받치고 와 이렇게 했는데요. 받치다가 이제 또 주차 잘하고 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감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디어는 뭘까요? 디어? 괜찮아. 괜찮아. 전문가님은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닌가? PD님은 뜨거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답은요. PD님이 맞추셨어요. 아, 된다고? 네, 된다고. 난 뜨겁다. 뭔가 뜨겁다.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뜨겁다. 좀 데워 먹어. 약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화제를 바꿔봐서 네. 제가 작년에 한창 이 유튜브에 칩 과자들 이렇게 만드는 거 한창 네네. 유행해가지고 네. 고구마칩, 감자칩 이 별걸 다 만들어봤거든요. 음. 네, 맞아요. 과일칩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번 감자칩을 좀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감자를 몽땅 사가지고 촉촉촉 이렇게 썰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딱 넣고 몇 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동생이 식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귀신처럼 집에 티리리릭 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전자레인지가 딱 끝나고 동생이 딱 열는 순간 연기가 팍 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마음에 제 걸 먹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뜨거우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마! 먹지 마. 사실 내면에는 먹지 마라는 말이 더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야 뜨거워 감자칩 좀 튀어 감자칩 좀 튀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힌트 되게 어렵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 없어. 감자칩 좋아, 좀 좋아, 좋아. 튀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힌트 바로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나 이 힌트 나는 알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정말 매수, 매도, 타점이 종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기본 카메라 어플로 하시면요.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이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말 매수, 매도, 타점 이 신호를요. 정말 장중 내내 꼼꼼하게 계속해서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이 터치만 제대로 하시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익률표 같은 수익률 다음 주에 꼭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오늘 다음 공략주도 또 챙겨봐야겠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미다스 전문가님 다시 불러볼게요. 이때까지 힌트를 주셨던 앵커님 중에 오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종목은 제가 내일 장중에 공식 신호로 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종목. 저도 벌써 지겨워하면 안 돼. 벌써 지겨워하면 안 돼요. 올해 하반기 내내 아니 내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럼 며칠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은 어떤 거였죠?
풍력이죠. 그때 이제 동국 SNC, 예, 동국 SNC를 얘기했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갖고 왔던 거는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정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서 안 쏘는 거지. 설마 그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없으리라 믿어요. 지금 방송 이후로 계속 조정 중이에요. 왜?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했으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이 나올 시점. 그렇다고 해서 내일 이 종목도 쏴주시나요? 아니요. 요즘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격적으로 매수할 시점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그 당일에 개장했을 때 시가 보고 물량 보고 움직임 보고 수급 변동 다 체크하고 되겠다 싶은 종목만 나가요. 자, 어쨌든 두 번째 종목도 에너지인데 오늘은 태양입니다. 태양광.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에너지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시간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피디님이 협박을 또 5분 컷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에너지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보고 갑시다. 그동안은 풍력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이 태양광 프로젝트 5조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안에 풍력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총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 태양광이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 금액이 만약에 10조라고 쳤을 때 뭐 정부가 투자한 것도 있고 민간 투자가 있겠죠. 이 금액을 태양광에 끌고 온다는 겁니다. 풍력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풍력은 제가 얘기했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왜? 단지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지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지역, 그다음에 이 풍력, 이 타워 만드는 거 자체가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에 비해서 태양광은 태양 어디든지 내려오죠. 그리고 대규모의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지붕에다 달면 돼. 패널만.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풍력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태양광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풍력만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계획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총 2가지가 뭐냐면 7개 정도의 육상 그 에너지 신설 기지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2개 정도의 종합 에너지 건설을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 중국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50%는 신재생 에너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시간이 없는데 잠깐 이것만 얘기해. 진짜 이거 중요해. 중국 태양광 발전 용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이제 기가와트라고 하죠. 미국하고 유럽이 보통 한 30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지금 50이 넘었어요. 그 용량이, 발전 용량이.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 누가 납품해요?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미중 갈등. 기존에 납품하던 게 미국 기업들이 많았어요. 지금 미국 피해고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종목. 자, 이 회사는요. 태양광 산업하고 클립룸 같이 해요. 만들기도 하고요. 가서 설치도 해줍니다. 설치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창사 이래 최대 구매 수주액 3천억 달성했어요. 창사 이래 최대 수주래요. 그러면 실적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 달성이 가능하겠죠. 일단 수주액이 높아. 그런데 환율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순이익, 영업이익 말해 뭐해. 예.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답니다. 자, 올 하반기에 외출방금 요거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남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얘기하고 자, 요 종목에 대해서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자, MC 박수! 네, MC 박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힌트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오늘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방송하기 전에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든든하게 오고 싶은데 네. 미리 좀 이렇게 메뉴를 정해볼까 해요. 그래서 네. 전문가님 봤을 때 피자 좋아하신다고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피자랑 이런 것만 먹지 마시고 약간 좀 뜨끈뜨끈한 국밥을 좀 아, 이렇게 국밥도 너무 좋죠. 그죠. 이 비도 오고 너무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는데 국밥 한 그릇 뚝딱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국밥 중에서도 이 근처에 설렁탕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렁탕 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유명한 이 체인점 신설렁탕도 있고 네. 또 이제 개인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좀 오래된 그런 설렁탕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좀 좋을까 싶었는데 설렁탕 중에 그 집 중에 어디가 좀 더 끌리세요? 저요? 네. 얘기하기 싫다. 아니, 어떤 힌트가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 아, 저는 신선 좋아합니다. 네. 신설 좋아하세요? 저도 네네. 역시 신설용이죠. 신설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신설용탕 정말 맛이 균일하게 똑같은 곳으로 설렁탕 드시러 역시 신설용이지라고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눈치 못 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노랑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 시그널을 따라서 매도, 매수하시면요. 수익률 빵빵하게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 QR코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노란톡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 말씀 부탁드리고 오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힌트가 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봤을 땐 못 맞추실 것 같아. 아마 우리 연구원님이 이제 또 올려놨을 수도 있는데 노란톡방에 힌트가 너무 어려운데? 야, 뭐 어쨌든 자, 오늘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요. 제가 아까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하냐?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요. 오늘 우리 지수가 왜 하방했죠? 외인과 기관이 뭐 동반 순매도해서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왜 매도를 하는데 시장이 좋을 전망이 안 보이니까요. 자, 그게 왜? 글로벌 증시도 빠졌으니까요. 글로벌 증시는 왜 빠졌는데 자꾸 기업들이 실적을 하향시키니까요. 실적 전망치를 하향시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낮춘다는 이유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시장 하방 압력.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죠? 시방. 자, 시장 하방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하방 압력 때문에 조정이 와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요. 기업이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뭐 기업들 뭐 어떻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려우시면 재무라도 보세요. 재무만 봐도 알아요. 제가 아까 종목들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서 종목 들고 오기가 저도 난감해요. 그 중에서도 재무 괜찮은 애들 찾느라 눈 빠지고 수급 괜찮은 애들 찾느라 눈 빠져요. 없어요, 거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 투자하기 좋은 종목 어떻게 찾아요? 들어가면 물리는데 들어가면 조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다시금 올 수 있는 애들은 돈 잘 버는 종목들밖에 없어요. 돈 잘 버는 기업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실적을 조금 좀 이렇게 안 봤더라도 지금까지도 어려우면 노란톡방에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하나 다 바로바로 설명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진짜 이 종목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탈출하냐?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거 종목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은 항상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주식오락관 벌써 1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미다스 전문가님과 소통을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이 노란톡방 이 QR코드 지금 하단에 보이시죠? 빠르게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자율주행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인데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요. 꼭 오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일도 저희 똑같이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